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개축 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뒷집이 앞 대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앞집 소유자가 바뀌면서 뒷집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답니다. 앞집은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진입 통로를 50cm만 남기고 막겠다고 하여서 허가청에 이 통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는데 이 도로 소유자 및 또 왼쪽 옆집, 그러니까 이 통로를 사용하는 집이 두 집입니다.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질문하신 분은 1966년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5년 전에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지금 개축 허가를 받으면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두 번째, 또 이 통로는 조례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세 번째, 진입로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지역인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부동산 종합증명서, 지적도, 토지대장, 또 굿대장, 그리고 누리스에 있는 토지용계 확인서 및 각종 법령, 그리고 현황 사진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개축허가 시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1966년 뒷집의 건축허가 시에 허가권자가 이 통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앞 토지 소유자의 사용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1966년도에는 현행법 도로관리대장이 없던 시절이라 현행법 같은 도로대장이 생긴 것이 81년, 그리고 법정 양식은 94년에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81년 이전에는 도로관리대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도 건축법도로 지정은 있었습니다. 왜냐? 1962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34년부터 건축허가 시에 건축법도로 지정을 하라고 돼 있었으니까 지정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정한 근거를 찾지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또 1966년에 사용 승인이 됐다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건축법 도로 지정은 있었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용락이 필요 없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뒷집의 사용 승인은 1966년, 왼쪽 옆집은 1983년, 그리고 앞집은 1984년에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말입니다. 현재 이 통로의 길이가 12m이므로 너비가 3m여야 되는데 10m 이상의 막다른 도로는 너비가 3m여야 된다는 규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2m입니다. 자, 그렇다면 66년, 83년, 84년 건축허가에서 각각의 건축허가에서 이 진입 통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3건의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허가 서류들을 보면 이 통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1966년 사용 승인된 뒷건물은 추 개축허가 시 사용 승낙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근처의 대지들은 평균 면적이, 대지 면적이 30에서 40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원룸형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주택을 지은다고 했을 때는 두세 필지를 합병해야 하는데 이때 진입로가 있는 대지와 지적도 맹지인 이 대지는 가치평가를 다르게 할 것이므로 진입로 사용 승낙 여부는 현 소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겁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뒷집은 개축허가 신청을 위한 민원처리법의 사전심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지금 신청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때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당시 뒷집 건축허가 신청 도서를 살펴보면 당시 진입로를 확보한 근거 및 사용 승낙한 근거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앞집 건축허가 신청 도서를 보면 앞 대지의 이 통로에 대한 건축 후퇴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뒷집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앞집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 너비 기준에 미달된 3m 너비 기준에 미달되면 건축 후퇴선을 적용한 근거가 앞집 건축 허가서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조례도로가 지정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조례도로는 건축 허가 때마다 지정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조례도로란 건축법 45조 1항 본문 단서 2호에 의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권자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걸 말하는데, 이 통로는 건축조례 27조 5호에 의해서 조례도로 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자체 조례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건축법에 의한 조례도로에 대한 건축행정길라잡이 330쪽의 유권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조례도로란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해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도로는 조례로 정하여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건축행정길라잡이 330쪽에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도로는 건축허가 때마다 지정하는 것이므로 추후 건축허가에서 지정 신청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구청의 질의에서 조례도로 지정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앞집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근거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구청도 다른 업무에 바쁘고 50년 전 문서가 보관연한이 지나서 폐기될 수도 있지만 건축허가 도서 등은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관되었을 수도 있고, 당시 항공사진들을 살펴보면 이 통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이미 건축허가가 되었고 이웃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라면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으며, 이런 통로 분쟁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야 할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1966년 건축허가 이후 앞집 및 옆집 건축허가에서 이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판단 및 건축 후퇴선 등을 행정지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세 번째 질문, 진입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앞 뒷집이 서로 약정에 의해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거나 또는 원래 앞뒷집 대지가 한 사람의 소유로서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무상주의 통행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대법원 914-11889, 만약에 앞뒷집 소유자가 달랐다면 당시 앞집에 사용승낙이 없었다면 허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사용료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건축법 도로 지정이 있었어도 사용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대법원 2002-9202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한 사람 소유였는데 건물을 두 개를 지은 후에 분할을 했다면 무상주의 통행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리고 소유자가 달랐다면 사용락이 없었을 리 없다. 왜? 사용락이 없으면 건축허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건축허가 때 양 당사자가 약정해서, 앞집과 뒷집이 약정해서 뭐 5년간 사용료를 얼마 주고 5년 후에 또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해서 그 사용승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때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허가권자의 지정과 별도로 서로 간에 사용료를 주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 1972년 항공사진을 보니까 주변의 건축물이 모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가운데 이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허가 신청서를 보면 이 진입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통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분석은 건축사 및 구청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앞집에서 통로 일부를 막는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나 또 사용료 청구 소송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통로가 앞집과 옆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웃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건축물이 새로 지어져서 주변에 이용 현황이 바뀌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도로가 저 큰 뭐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이후, 그러니까 1960년 허가 이후 또다시 건축물의 멸실 및 지적의 변경이 있었다면 건축법 44조 1항 단서 2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사용 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 앞뒤 대지의 분할 및 합병 근거를 찾아보고, 또 1960년대 항공사진들을 살펴보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 문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앞집과 뒷집의 대지가 모두 지목 변경이 되고 또 합병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적 합병 및 지목 변경 신청 서류를 근거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6-264-556 판결문, 전원합의체 판결문입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이 있다는 물권 법정주의의 일종의 예외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도 1960년대 건축허가서와 그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등 행정문서를 찾으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고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미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진입로는 설사 지적도의 맹지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막을 수 없고, 당시 당사자 간의 사용료 합의 등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지금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도인 조례도로 지정은 지금은 안 될 것이므로 추후 건축허가를 위해서 허가청에 사전 심사 또는 사전 결정을 신청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건축허가의 사용승낙 여부가 관건인데, 건축법 및 연역법은 물론 당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도서 등을 통하여 이 통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허가 관련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인허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에 있어 진입로에 관한 업무 지침 등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